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하트카운트 교육하는 웨비나 진행할 건데, 저희 혹시 아직 계정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채팅으로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이쪽으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고,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바로 진행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로그인해서 먼저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라이브로 좀 실시간으로 따라하시면서 뭐 좀 어려우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 연사님께서 확인 후에 답변을 바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채팅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들 괜찮으시면은 노트북으로 좀 미리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엑셀 데이터 세팅하는 것부터 업로드하는 것, 그리고 시각화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실 양순준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대리님 제 화면 잘 보여요? 네. 네. 그, 오늘은 하드카운트 이제 2023년에 시작하는 웨비나 첫 번째인데, 기존에 웨비나가 뭐 없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냥,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최초의 데이터셋 가지고 하드 카운트에 캠페인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사용법들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EDA 하기 전에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따라 하셔도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이야기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먼저 하드 카운트 로그인을 하시면 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프리미엄 버전이라 분석 기능이 있는 화면이 나올 것이고 퍼블릭 버전을 쓰시는 분은 이 시각화 기능이 중심으로 나올 텐데 제가 일단은 샘플 데이터셋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셋은 하드 카운트에서 최초의 캠페인을 만들 때 어떠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작업들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어떤 가상의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멀쩡한 숫자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NA라는 것은 그 값을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멀쩡한 범주 마찬가지로 A, B, C처럼 범주가 잘 되어 있고 숫자 같은 범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0, 1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서는 0, 1이 실제 0과 1 값을 가지고보다는 true, false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범주가 있겠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숫자일 수도 있는데 범주일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서베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A, B, C, S 등급 같은 것들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5점 척도 같은 데에서 1, 2, 3, 4, 5 같은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숫자라기보다는 범주예요. 이 얘기도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실제 숫자로 표현됐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범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형 변수에 숫자가 실수로 표현된 경우도 있겠고 날짜형 변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도움이 안 되는 변수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칼럼에 동일한 정보가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정보량이 0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에는 도움이 안 되는 변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처럼 empty variable이 있는데 제가 얘를 하드 카운트에 한번 임포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해당 데이터셋을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검색해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해당 데이터를 읽었고 제가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엑셀하고 같이 한번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어, 일단 태블러 형태로 어떤 칼럼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주목할 만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불린 유형의 칼럼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 같은 그 불린 값 또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인 경우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범주형으로 인식을 해요. 여기 이제 ABC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범주,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0이라는 어떠한 범주, 1이라는 범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고, 아니다, 얘는 숫자야 하면 자기가 이걸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범주로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비어있는 칼럼이 두 개라고 했는데, 그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이제 텅 빈 변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비어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값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드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한 칼럼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밑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멀쩡한 숫자에 그 분포가 나와 있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2000이라는 좀 아웃라이어 같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였을 때 대부분의 레코드는 그 0과 2000 사이에 모여 있고, 여기 2000의 레코드가 달랑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숫자라는 거 역시 분포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멀쩡한 범주에 대한 어떤 그 프리퀀시 윈도가 나오게 되겠고,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범주의 실수로 숫자가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얘를 숫자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그 캐릭터들은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저희가 범주를 유지하면 이게 아니었죠, 그죠? 요거였죠. 범주를 유지하게 되면 1984를 숫자가 아니라 범주, 그러니까 1984라는 그 스트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날짜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음 단계로 가셔도 되겠고, 그 하트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그 파생 변수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 얘기도 오늘 그 주어진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파생 변수를 만들기도 하고 날짜 변수로 파생 변수를 만들기도 해요. 날짜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은 요 다음 데이터 셋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 숫자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멀쩡한 숫자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 파생 변수 설정하기를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디폴트로 빈하고 퍼센타일을 만드는데, 빈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숫자 변수를 그 동일한 구간으로 그 나누는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숫자는 176에서 1011까지라는 그 레인지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구간을 최대한 안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벌이 동일하게 나눠서 각각의 구간에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퍼센타일이라는 것은 그 구간을 일정한 그 인터벌로 자르는 게 아니라 레코드 수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그 변수를 파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총 레코드가 총 지금 몇 개 있었죠? 한 13개 있었죠? 13개 있었는데 여기 NA가 있었으니까 총 12개의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총 이 구간, 5개의 구간에 이렇게 최대한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그 만든 것이 그 퍼센타일이다. 그래서 0에서 20번째 퍼센타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위 20%에 속하는 레코드, 80에서 100번째 퍼센타일은 상위 20%에 속하는 레코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본인들이 퍼센타일 변수를 더 만들고 싶다. 근데 나는 구간을 4개로 하고 싶다 하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퍼센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0에서 25라는 것은
이 숫자의 레인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크기의 랭킹을 나래 비했을 때 하위 20%에 있는 그 변수들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얘는 상위 25% 이런 식으로도 되고, 자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구간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변수 구간을 딸랑 두 개로 나눠서 뭐 600 이상, 6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건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형 변수가 주어지면 그 구간을 인터벌을 동일하게 나누는 비닝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퍼센타일, 그러니까 그 레코드 수가 최대한 안 분되게 나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하듯이 그 주어진 변수 숫자의 값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5분위로 나누는 값이 자동으로 주어지고, 이 작업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멀쩡한 숫자 하나 중에는 이렇게 좀 아웃라이어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비닝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레인지, 그러니까 민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그 최대한 그 동일한 구간으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2만까지를 10개 구간으로 나누려면 2000으로 끊었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18,000에서 2만에는 아까 레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비닝의 뭐 그 알고리즘상 그럴 수밖에 없고, 반대로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계급 클래스 내에 모든 그 개수가 최대한 비슷하게 분포되도록 이렇게 구간을 쪼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한번 임의의 구간으로 하나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변수를 그냥 달랑 두 개를 해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2000 그리고 200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2000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만드는 작업들이 가능하고, 이것들을 이제 보통 파생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왜 유용한지도 오늘 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웃라이어가 있던 그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닝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비닝 구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2000 이하, 20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단계로 가면 그냥 ED가 시작이 되겠고, 지금 뭐 퍼블릭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브라우저 상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 작업일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캠페인 저장을 하는 순간 데이터셋이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고급 분석 기능을 쓸 수 있다. 근데 뭐 고급 분석 기능이 없다고 해서 좋은 분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ED를 충분히 해보시고 고급 분석, 통계적 분석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무료 체험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할게요. 지금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차트를 만들고 그런 걸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임포팅 했을 때 데이터 준비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그 숫자형 변수인 경우에 파생 변수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유용할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음, 사람의 나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나이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그 사람 또는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이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이하, 뭐 20대에서 40대, 40대에서 60대,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범주형 변수를 만들면 우리가 그 고객을 그러니까 연속형 숫자형 변수를 우리가 고객의 연령대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요것은 요 데이터셋은 뭐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은 아니니까 이걸로 멈출게요. 그냥 그 하트 카운트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인데 뭐 화면이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그
어떤 거의 뭐 매 시간 단위로 측정한 어떤 전기 사용량이었어요. 보시면 2016년 1월 6일 00시부터 매 1시간 단위마다 전기 사용량이 측정이 됐고, 여기는 뭐 킬로와트라는 전기 사용량이 있고, 이 데이터셋은 보시면 옆에 이게 이제 주중이었는지 뭐는 주말이었는지, 데이 오브 위크라는 것은 요일인데, 요일을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하드 카운트에서 날짜형 파생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화면에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그 데이터가 선택이 됐고, 아까 보셨던 칼럼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지금 봤더니 일단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는 이렇고요. 어, 전체적으로 매 시간마다 측정한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분포는 이 정도고, 이 데이 오브 위크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이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0이 아마 일요일이 되겠죠? 6이 토요일이고,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범주로 일단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ABC는 해당 날짜 또는 관측된 시간이 이게 뭐 코비드에 락다운된 기간이었는지 휴일 기간이었는지 위크데이 주중이었는지 주말이었는지를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수를 포함한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은 이제 날짜형 변수를 가지고 어떤 계절적인 특성, 주중 주말의 특성 또는 어떤 이벤트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일인데, 하드 카운트에서 날짜형 변수에 대한 파생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 플랫에 대한 얘기는 깊게는 안 하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 끝나고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하드 카운트에 있는 시각화 기능 중에서 스마트 플랫에는 Y축에는 숫자형 변수만 올 수가 있고, 제가 X축에다가 아까 보셨던 타임 시리즈 베리어블 그러니까 해당 전기 사용량을 측정한 시간 데이터를 여기다 놔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총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총합을 표현해 보겠고, 여기 보시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이제 한글로는 시간 간격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게 타임 그레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촘촘하게 시간 데이터들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월 단위로 굉장히 애그리게이션 단순화해서 보여줄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촘촘하게 주 단위로 보여줄지 일 단위로 보여줄지 심지어는 시간 단위로 보여줄지 뭐 거의 좀 보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식의 타임 그레인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분절하는 단위를 여기서 고를 수 있겠고, 주정도를 일단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하이그룹이라는 것은 해당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쪼갤지인데, 아까 보시면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노트라는 것은 특정 관측된 시간이 주중이었는지 주말이었는지 또는 뭐 코비드 락다운 기간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 있겠고, 걔를 뭐 이렇게 누적 함수로 볼 수도 있겠고, 타임 레인지를 밑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 주말에 따른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달랐을까? 또는 요일에 따른 차이가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데이 오브 위크라는 변수가 있었죠. 그러면, 데이 오브 위크로 바꿔보면, 이렇게 요일별로 전기 사용량이 나오겠고, 뭐, 그 정도죠. 그죠? 근데 아까 스타트 데이시라는 날짜형 변수는 사실은 달랑 변수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형 변수를 우리가 비닝이나 퍼센타일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듯이 우리는 하나의 타임 시리즈 변수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계절성 또는 어떤 반복된 주기를 찾기 위해서 파생 변수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요일별 주기라는 거 나오죠. 마찬가지로 요일별 주기 누르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각 요일을 월별로 또 화면을 분할하고 싶어요. 뭐 아니 분기별로. 그럼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하이 그룹을 여기서 뭐 그 요일 유형, 주중 주말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 뭐 당연히 사실은 이거는 적절한 분류는 아니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형 변수가 주어지면 얘를 어, 어떤 시즈널리티 또는 그 어떤 사이클릭 패턴을 찾기 위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준다 자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다. 하나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예를 들면 월별 주기가 두 개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계 표시가 있는 월은 그러니까 사이클릭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월로 다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그 2020년 12월까지 월 단위로 쪼갠 것이고 밑에 있는 ABC 그 범주형 월별 주기는 그냥 연도를 무시하고 매월로 데이터를 쪼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됐는지 뭐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하드 카운트에서 어떤 전처리 작업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파생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좀 공통 사용법을 볼 텐데 그냥 샘플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하드 카운트에서 캠페인 생성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샘플 데이터 사용하기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해볼까요? 뭐 매출 데이터셋으로 해볼까요? 얘는 좀 변수가 많은데 얘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매출 데이터셋 선택하고 다음 단계 가면 어떤 칼럼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매장의 매출 데이터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매장의 매출 데이터니까 물건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겠고 고객명, 고객 분류, 뭐 고객이 사는 곳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제품이 어떤 대분류인지 소분류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제품 간의 트랜잭션이 있었을 텐데 그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매출이 얼마였고 몇 개를 샀고 그때 이익이 어땠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그 매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셋으로 하트 카운트의 좀 공통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얘 역시 뭐 그 숫자를 범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모양상 그냥 숫자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누르겠고 EDA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EDA에 대해서 뭐 분포를 보고 여기서 어떤 시각화의 어떤 문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스코프는 아닐 테고 그 하드 카운트의 공통 기능 정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든 메뉴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상단에 필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 전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품 대분류별로 얘를 소분류로 쪼개서 매출의 합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할게요. 뭐 이게 뭐 뭐 내용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셋은 이거의 सब셋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무용품만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정 연도에 일어난 매출만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레코드 개수라는 것은 이제 이 화면에 보여진 이 바가 아니라 이 아주 로우 수준에서의 레코드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주문일을 그냥 2015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고 그리고 나는 그 제품 대분류 중에서 그 사무용품만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어, 그, 뭐,
기본적인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합이나 평균으로 요약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 필터링된 이 총 1624개의 레코드, 그러니까 2015년에 속하고 제품 W가 사무용품에 속한 것만에 대해서만 그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셋하고 필터 적용하면 다시 전체 데이터셋이 되겠고, 변수 개수는 사실은 그, 이 시각화에서 되게 유용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나는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매출, 이익, 제품 W 소비율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을 하면, 이제 여기서 그 필터된 정보만 나오지는 않고,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링은, 변수 필터링은 이제 보급 분석에서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 인풋 변수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을 할 텐데, 회귀 분석 모델에 사용할 변수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각화 내에서는 지금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상단에 있는 공통 메뉴는 레코드 단위 또는 변수 단위에서 그 필터링 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사실은 그 메인 패널에 있는 메뉴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Y축에다가 이익을 두고 X축에다가 예를 들면 지역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하위그룹은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도시, 도 말고 뭐라 그럴까, 배송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배송 방식별 평균 이익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이 아니라 고객 분류로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메뉴와 상단에 있는 메뉴가 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실질적으로 저는 유용하게 쓰이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쪽에서 필터링을 할 게 아니라 나는 기업 고객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해당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보기 하면 기업 고객만 화면에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두 보기 하면 다시 모든 고객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그 관심 있는 애들만 줌인해서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홈 오피스만 줌인해서 선택 보기를 하고, 얘를 한번 다시 그 어떤 걸로 나눠볼까요? 제품 소분류로 나눠보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줌인해 나가는 거죠. 여기 복사기만 떼놓고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줌인 해 나가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리고 모두 보기 하면 다시 리셋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되게 공통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오른쪽에만 있는 메뉴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선택 보기, 모두 보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랑, 애니메이션 기능이 이제 오른쪽에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어, 그 이렇게 해볼게요. 그 오른쪽 Y축에다가 매출을 놓고 X축에다가 이익을 넣을게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 수준에서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보일 텐데, 얘를 이제 버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화면 분할을 제품 소분류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익은 평균이 중요하고 매출은 총합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평균 이익과 매출 총합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이익도 높고 매출도 높은 애들이 좋겠죠. 이익도 낮은데 매출도 낮은 애들은 그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인 품목이 아닐 테고, 얘를 이렇게 두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 추이가 바뀌었는지를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문의를 뭐 어떻게 해볼까요? 그 월로 한번 해서 볼게요. 월로 해서 보는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그러니까 2012년
4월부터 매 월별로 어떤 그 제품별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익과 총합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분 약속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최초의 데이터셋을 임포팅하는 방법, 그리고 공통 메뉴, 그리고 상단과 우측에 있는 메뉴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EDA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시각화 기법 또는 뭐 그런 것들은 또 그 이제 이론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이제 남은 시간 그 Q&A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이나 아니면 목소리 키시고 육성으로 한번 질문해 주셔도 되겠고 즐거운 금요일에 뭐 굳이 질문 없으셔도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기다려보고 그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오늘 그 짧은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예, 그 차대리님 그 클로징 뭐 이렇게 어나운스 할 거 있어요? 네. 제가 일단은 제가 그 뮤트하고 저는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 혹시 몇 가지 이벤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혹시 데이터 히어로 커뮤니티 가입 안 돼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드리는 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아래에 링크가 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조인을 해주시면은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VOD로도 충분히 익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VOD 좀 스스로 좀 시간이 되실 때 습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 많이 페이지에 다 아카이브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를 정말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하트카운트 서포트 페이지인데 이쪽에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쪽 소식 보시고 저희 뭐 이런 VOD라든지 실습 따라 하실 수 있는 예제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좀 젖들이 시간 이용하셔서 하트 카운트도 익히시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 좀 스스로 좀 스킬 세우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는데 선수에 따라 리워드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100% 3명 달성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있고 7명부터는 저희 한정판 굿즈가 있어서 이것도 배송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7명 이상 하신 분들 반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아이패드 미니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은 저희 홈페이지 링크 공유하셔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이제 저희 추천인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저희 커뮤니티 콘텐츠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녹화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오늘 진행된 내용들 VOD로 또 공유하는 건 메일로 또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따로 또 메일이나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